별 큰 문제가 아니고 그게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폭탄이나 뭐 폭약이 있어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단인데 거기에 뭐 먹을 것도 좀 있고 뭐 달러도 한 장 있고 그런 말은 들었지만은 그 자체가 평화적인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총을 쏘느냐. 그러면은 그들의 사정이 그런 무슨 절박한 면이 있는 거 아닐까. 왜 그런가 하니 그런 걸 통해서 북의 체제에 변동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죠.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지금 그런 거니까 그 이쪽에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러냐고. 그리고 대응을 지금까지 잘해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민간 단체가 하는 걸 또 우리가 막을 길도 없다. 그래서 그런 거다. 우리한테는 그 심각한 거 아니다. 그러면 자꾸 정부 차원에서 막아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북한은 아니면은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그런데 그 북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에 어긋난 게 많거든요. 전단 문제가 거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와 뭐 모든 것을 그저 한마디로 아주 비하하고 뭐 비난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별 대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고 우리들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뿐이니까 지금까지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자꾸 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더 이제 대포 쏘고 또 미사일 쏘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냥 그쪽에서 노리는 거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약간은 모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건 안 된다. 이렇게만 하면은 뭐 저 사람들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만둡시다. 그러나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은 필사적인 거예요. 결사적인 거.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 동포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없죠. 하여튼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전단이 날아가는 데도 이제 기관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기관총을 쏜 건데 글로. 그 기관총 한참 쏘더니 오늘은 또 경멸 작전을 하겠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 전단 북한이 아주 정말 이들이 또 그렇게 노는 거를 우리가 막을 길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총도 쏘고. 근데 어떠세요? 저 김무성 대표도 오늘 조금 이제 전단 보내는 거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그것은 좀 편안한 사람들의 입장이고. 박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 뭐 정부의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북의 동포들에게 북의 사정이 지금 이러하다 하는 걸 알려줄 만한 그런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뭐 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만두자. 또 김무성 대표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왜? 정치적 입장은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 북의 동포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걸 막을 길은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북측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내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래도 남측 하기에 따라 고위급 회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것도 입장을 바꾸어 보면은 그런 무례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북이 무슨 우위를 차지해서 무슨 면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북을 도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북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하고 뭐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런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아직도 그 정권이 성숙하지 못한 걸 의미하는 거고 또 그 배후에 무슨 책략이 있느냐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국가이고 아직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손잡고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을 하려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인데 거기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웃으면서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지만은 못 들어줄 것도 있다. 그건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상회담은 박사님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야 된다 말다가 아니라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은 다 대한민국은 하고자 하니까 역시 그것도 가능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하면. 그런데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북회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또 그렇죠. 김정은이 다리가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동안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참작해 볼 때 어렵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북을 향해서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뭐라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거, 평화에 도움이 되는 건 합시다 하는 주장은 끝까지 할 거죠. 저는 그 말썽 많은 자식을 부모가 어쨌든 품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처럼 뭐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 또는 정상적인 멘탈리티를 가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마주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용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예. 북한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빼고 해야지. 네. 원체 포체는 아이 같아서 저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참 이것도 지역 감정이라고 또 얘기하면 저 할 말이 없는데 박사님도 북한 사람 아니에요? 북한 사람은 원래 저렇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와서 저렇게 변한 겁니까? 표현한 것도 없고 한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저돌적이고 또 남쪽 사람은 좀 점잖은 면이 있고 양반들이 많지만은 북의 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에는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과거에도 과거에 급제는 해도 벼슬은 못한다. 그런 처지에서 살아온 많은 과거한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요? 서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다 월남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탈북자가 돼서 이 탈북자 중에는 열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그렇죠. 하자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요. 있으니까 서북의 기질에 그런 게 있는 데다가 공산주의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런 사상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사납게 굴겠어요. 그리고 또 표리부동한 것은 그건 본디 기질은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공산당의 하나의 정책 술책인 것이지 절대로 뭐 이북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뒤집었다 폈다 이러는 사람들은 못 돼요. 정말 이북 사람이 보는 이북 사람 분석을 이렇게 그래도 다 성공하셨던데요? 남한에 내려오신 분들은 대부분 대부분 성공했어요. 이북 분 중 보면은 아주 실리적이고 멍청 같고. 예. 아니 제가 보면 진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박사님이 제일 가난하신 것 같아요. 다 돈도 많으시고 내가 가난하다고 누가 그래? 마음은 부자시니까.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41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뭐 정말 사단이 난 건가요? 아니면은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별일 없다, 근데 체제 자꾸 건재하다. 사단이 난 거 아니냐 하고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건 네. 사단이 나야 한다 그런 입장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야지 저대로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런 입장인데 사단이 나야 글쎄 뭐 3인방이 이제 통치를 시작했다 이런 낭설도 돌지만은 아직은 김정은이 살아있어서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우선 생각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무슨 이상한 일이 뭐 특별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자꾸 보고 있다가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아직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서서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걸 이모저모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아량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아버지 김정일도 김일성 사망 후에 87일 동안 낙하한 적이 그런 적이 있어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일반이 보는 앞에서 절뚝 걸어 다니는 것도 그 지도자 동무가 할 짓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이거 뭐, 불쌍하게 보이는 이렇게 거지.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러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이니까 글쎄요. 나서서 다니다 요새는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누워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 상황이 북에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꾸만 그런 가상을 하면서 저게 며칠 못 갈 것 같다. 그러지는 말고 김정은은 건재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는 안으로 해야지. 자꾸만 말로 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 저희 광복 70주년인데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남북 관계가 정말 평화 통일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 발판을 꼭 내년에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100년은 안 넘겨야 돼요. 네. 이게 100년은 안 넘겨야 돼요. 조금은 전쟁하지 않고 평화스럽게 남북이 하나 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많다. 피를 흘리지 않는 통일이 가능하다 그거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희생이 최소한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건국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바라봅니다. 예. 박사님 생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래도 가셔야죠. 대동강변도 좀 아무래도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것은 내가 가더라도 통일은 된다. 그렇게 믿고 뭐 생전에 그걸 보고 싶다. 내가 그걸 봐서 뭐 해요. 그러나 몰라요. 또 내가 살아있어서 아유, 또 그렇죠.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 아, 그럼요. 괜히 허망한 생각을 하고 저희는 통일 전에 갈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아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아 누가 그런 생각?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뜻으로 지금 다 다 주고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아픈 데를 찔러서 너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누가 그런 내가 생각을- 아픈 데를 아니, 찌르니까 누가 그런 막말을 그것도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고 우리들한테는 그런 거 하지 그렇죠.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뿐이니까 지금까지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자꾸 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더 이제 대포 쏘고 또 미사일 쏘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냥 그쪽에서 노리는 거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약간은 모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나 안 된다. 이렇게만 하면은 뭐 저 사람들 원하는 대로 그럼 그만둡시다. 그러나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은 필사적인 거예요. 결사적인 거.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 동포들이 이걸 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없지. 하여튼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전단이 날아가는 데도 이제 기관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기관총을 쏜 건데 글로. 그 기관총 한참 쏘더니 오늘은 또 경멸 작전을 하겠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 전단 북한이 아주 정말 우리들이 또 그렇게 노는 거를 우리가 막을 길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총도 쏘고. 근데 어떠세요? 저 김무성 대표도 오늘 조금 이제 전단 보내는 거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그것은 좀 편안한 사람들의 입장이고. 박사님은 언제부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적으로 그럼에도 보내는데.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 뭐 정부의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북의 동포들에게 북의 사정이 지금 이러하다 하는 걸 알려줄 만한 그런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뭐 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만두자. 또 김무성 대표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왜? 정치적 입장은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 북의 동포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걸 막을 길은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북측 별 큰 문제가 아니고 그게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폭탄이나 뭐 폭약이 있어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단인데 거기에 뭐 먹을 것도 좀 있고 뭐 달러도 한 장 있고 그런 말은 들었지만은 그 자체가 평화적인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총을 쏘느냐. 그러면은 그들의 사정이 그런 무슨 절박한 면이 있는 거 아닐까. 왜 그런가 하니 그런 걸 통해서 북의 체제에 변동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죠.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지금 그런 거니까 그 이쪽에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러냐고. 그리고 대응을 지금까지 잘해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민간 단체가 하는 걸 또 우리가 막을 길도 없다. 그래서 그런 거다. 우리한테는 그 심각한 거 아니다. 그러면 자꾸 정부 차원에서 막아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북한은 좀 아니면은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그런데 그 북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 어긋난 게 많거든요. 전단 문제가 거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와 뭐 모든 것을 그저 한마디로 아주 비하하고 뭐 비난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별 대응이